얘네들 먼저 하고 21번 풀이를 나중에 하는데 얘가 너무 중요해. 21번 풀이법 마지막에 몰아서 하니까 꼭 끝까지 봐줘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풀이법 마지막에 몰려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와이스입니다. 자, 수능이 지금 2주도 안 남았어요. 수능이 지금 11월 달에 되고 2주도 안 남은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강사와 유튜버들이 벼락치기 영상이라고 영어 점수 올리는 법들을 엄청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근데 뭐 해석이 안 되면 넘어가라, 해석한 느낌과 비슷하게 고르기만 해라, 그냥 푸는 동안, 듣기 푸는 동안 문제 뒤에 엄청 많이 풀어라, 해석해서 읽히면 되니까 그냥 전체 다 해석해라, 이런 개소리들 많이 하는데 이거 전부 다 나오면 다 들으면 안 됩니다. 다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올라오는 벼락치기 영상들이 전부 다 이런 말들 하고 있고, 뭐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푸는지 알려줄 게가 아니라 그냥 겉핥기식 방법만 소개하고 있어. 내가 겉핥기식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방법만 얘기하고 직접적인 풀이도 안 해줘. 실제로 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하나도 안 해줘가지고 선생님이 보다가 답답해서 제가 직접 만듭니다. 2주도 안 남았어요. 일주일만 딱 연습해도 수능 영어 점수 앞자리 올라가는 법 무조건 약속해주고 보장해줄 테니까 선생님이 푸는 법 믿고 따라와 보세요.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제 파트와 논리 파트. 문제로 치면 21, 23, 24, 40, 41, 42, 36, 37, 38, 39. 자, 이렇게 총 10문제만 맞아도 내 등급 앞자리가 2번은 바뀔 수 있어요. 2번은 바뀔 수 있어. 보통 이렇게 10문제에서 다 맞지 못해가지고 내 등급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 왜 다 못 맞추냐면 이 유형, 이 각각의 파트별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똑같아. 나는 그냥 다 해석만 하고 있어. 내가 틀린 이유도 해석을 못해서 틀린 줄 알아. 각자 문제 유형마다 푸는 방법이 다르고 각각의 다른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지문 있으면은 그냥 대가리 뇌 빼놓고 처음부터 해석만 하면서 해석하면 무조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풀고 있으니까 이게 맞아도 틀려도 맞으면 내가 해석 잘해서 틀리면 내가 해석 못해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피드백도 안 되고 남은 연습 기간 동안, 남은 수능 기간 동안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전략을 못 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파트, 여기 주제 파트에서 요 3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무조건 맞을 수 있는지 그거부터 해줄게요. 자, 주제 파트 문제는요, 우리가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 모든 문제가 이렇게 하나의 문단으로 생겼다는 거야. 하나의 문단. 근데 얘는 영어로 쓰여있든 영어로 쓰여있지 않던 무조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는 게 뭐다? 하나의 문단은 하나의 주제만 얘기하고 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존나 많아도 하나의 문단 안에선 하나의 얘기만 할 수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왜 선생님 이거 푸는 법 실질적인 풀이법 알려준다면서 왜 이거부터 얘기하고 있죠?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 너네 몰랐잖아. 이런 원리를 모르고 푸니까 그냥 바보같이 해석만 하는 거야. 하나의 주제를 말하겠구나라는 걸 알아야지. 얘가 지금부터 어떤 하나에 집중된 스토리를 하겠구나를 알고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그 주제를 얘기를 할 텐데 그 주제를 그냥 말하지 않아. 무조건 그 주제를 말하고자 하는 장치, 특별한 장치를 써서 그 하나밖에 없는 주제를 얘기하는데 우린 그 장치를 뭐라 부른다? 연결어라고 부른다. 연결어라고 부른다. 이 연결어는요, 딱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역접, 예시, 나열, 인과, 비교. 이 5개의 장치를 통해 이 하나의 문단에서 중요한 내용을 뭘 말할지 알려주는 거야. 원래는 선생님이 학원에서 열심히 수업할 때 6개월짜리 코스로 굉장히 섬세하고 모든 유형 어떤 방식의 변형으로 나오더라도 모든 모의고사 다 맞출 수 있게 6개월짜리 코스로 준비를 하는데 우리 지금 일주일 남았잖아. 6개월짜리 일주일 걸로 압축하는 거니까 많이 생략이 돼 있고 진짜 필요한 것만 할 거예요. 자, 역접, 예시, 나열, 인과, 비교인데 역접은 뭐야? 서로 다른 2개를 완전 싸우게 시켜가지고 내가 중요한 내용을 제시하는 거야. 예시는 뭐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고 그 뒤에 있는 예시를 통해서 뒷받침하는 거야. 나열은 뭐야?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시키는 거야, 계속.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나를 강조하는 거야. 인과는 뭐예요?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나오는 거야. 비교는 뭔데? 무조건 대상 1번과 대상 2번의 각각의 특징을 얘기함을 통해서 둘 사이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둘 중에 하나가 주제인 거야. 자, 근데 올해에 6월, 9월, 10월 3개의 모의고사를 비교해보면 올해는 역접과 예시와 나열에 많이 집중돼 있었어요. 그래서 난 요 3개만 지금부터 얘기를 해줄 거야. 3개만 얘기를 해줄게. 역접은 뭐냐? 요렇게 2개가 싸우는 가운데 무조건 뒤에 놈이 중요한 거야. 내가 주제를 풀 때 무조건 뒤에 놈이 중요한 거야. 둘이 싸울 때는. 예시는 뭐야? 나는 예시를 피하기만 하면 돼. 예시를 피해야 중요한 내용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가 나오는 거야. 예시는 뭐라 그래서 근거니까 주제 파악을 할 때는 알 필요가 없어. 나열은 뭐야? 예를 읽나 어차피 똑같아. 어차피 똑같아서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셋 중에 제일 짧은 놈 하나만 딱 골라서 읽으면 답을 풀 수 있다. 요렇게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연결어를 찾아서 걔가 역접의 연결어면 뒤를 읽고 예시의 연결어면 그 예시를 피하고 나열의 연결어면 글을 잘 잘라가지고 짧은 부분 하나만 읽고 그런 식으로 가야 돼. 그렇게 풀어야만 하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역접의 연결어가 뭔지 예시의 연결어가 뭔지 나열의 연결어가 뭔지 몰라요. 요거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글 파일 만들어서 첨부 파일을 올려둘 테니까 급한 친구들은 꼭 보고 얘네들이 역접의 연결어구나 예시의 연결어구나 나열의 연결어구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제일 주의사항, 문장 중간에 들어가 있는 놈들은 연결어가 아니야. 반드시 문장의 제일 앞에서 시작하는 놈일 때만 연결어로 해야 한다. 요것도 내가 한글 파일에 설명 넣어 놓을게.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기본이야. 이 글이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어떤 장치, 어떤 연결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디를 골라 읽어야지 라고 하는 거야. 가끔 다른 강사들이 무조건 앞에 읽어요, 무조건 뒤에 읽어요 이러는데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야. 왜? 하나의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읽나 그 하나의 주제와 연관된 문장이긴 해세. 그렇긴 해. 그래서 일리 없는 말은 아니야. 다만 조금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비효율적이지. 왜? 하나의 문장에서 그 하나의 주제를 위해서 진짜 무게감 있는 엑기스 있는 문장이 따로 있는데 앞부분이나 뒷부분을 읽어버리면은 주제 파악을 못하게 되잖아. 엄청나게 사소하고 얕은 정보를 가지고 답을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풀이 방식이 엄청 틀렸다고는 아닌데 되게 비효율적이라서 이런 장치를 통한 연결어를 찾아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게 1단계고요. 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때 너무 도움되는 게 다 이번 올해 수능 트렌드야. 25년도 그 평가원의 트렌드거든. 지금 내가 말하는 게. 평가원의 트렌드가 방금 말했던 연결어를 포함해서 딱 두 가지만 더 알면 돼. 첫 번째, 그 연결어란 장치, 내가 이따가 첨부해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연결어란 장치가 없을 때가 있어. 연결어가 없을 때는 그냥 외워도 무조건 이 글은 두 갈씩이다, 무조건 두 갈씩이다 라는 거 외워두세요. 두 갈씩. 중요한 내용이 지문에 앞에 나온다는 거지. 앞에 나온다는 거. 나는 그럼 이 앞부분 해석에 목숨 바쳐야 되는 거야. 알겠지? 무조건 몸 심장 받쳐서 읽어야 돼. 이거 틀리면 그냥 죽는다 생각해야 돼. 해석 못하면은 나 정답 모른다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로 가지 말고 여기 안에서 최대한 너희들의 해석 능력을 투자하고요. 두 번째는요, 되게 중요한 표현들이 있어. 알려줄게. 내가 연결어를 통해서 읽을 부분을 찾았어. 근데 그 부분을 읽는 와중에 대놓고 중요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 두 번째, 부정적인 의미의 부정적인 뜻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 세 번째는 문장부. 선생님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왜냐면 빠르게 딱 컴팩트하게 딱 해주고 싶어가지고 말이 좀 꼬였는데, 자, 중요한 뜻을 뜻하는 단어는 막 여러 개가 있지, 그지? important, necessary. 요것도 선생님이 한번 가능하면 정리를 꼭 해놓을게. 그래서 첨부파일 한번 봐보세요. 대놓고 문장 안에 뭔가가 중요해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그 문장이 뭐다? 정답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가장 엑기스 문장인 거야. 왠지 내가 아까 설명했지. 하나의 문단에는 무조건 하나의 주제밖에 없는데 뭔가가 중요하다고 하네? 그럼 그 중요한 게 하나 말고 또 있겠어? 하나밖에 없겠지. 그래서 중요한 뜻, 이런 대놓고 들어가 있는 단어 혹은 그 중요한 뜻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건 무조건 다 키 포인트다, 코어 핵심이다, 이런 친구들은 다 잘 봐줘야 돼. 두 번째, 부정적인 뜻을 뜻하는 단어들이 있어. 얘네들은 한 5년 전부터 평가원의 트렌드인데 주제를 얘기할 때 뭐뭐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해. 어떻게? 뭐뭐 하지 않으면 실수입니다, 뭐뭐 하지 않으면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단어를 섞거나 이중부정,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의 뜻을 섞어가지고 막 내. 그래서 요 두 가지도 해석하다가 나오면 반드시 잘 봐야 되고, 문장 보호는 딱 요거 물음표와 느낌표. 물음표는 이거 평가원의 고질적인 습관이야. 질문이 나오면은 무조건 답이 바로 나와야 돼. 국어처럼 다른 얘기하다가 답을 줄 수 없어. 무조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나오는데 이 둘의 조합으로 주제를 나타낼 때가 굉장히 많다. 두 번째, 느낌표 문장은 그냥 닥치고 존나 중요하다. 요런 식으로 해줘야 돼. 알겠죠? 자, 이 기본적인 개념, 선생님이 가르치는 6개월 코스 중에 굉장히 일부분이거든. 근데 올해 트렌드로는 얘네인 거야. 장치고 이 세 가지 기억하고 연결어가 없을 땐 두 갈씩의 중요 표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 개념만 확실하게 알아도 여러분들의 앞자리, 이 3페이지에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3페이지 지금 내가 풀어줄 거야. 같이 25년 6월 거부터 올해 문제 다 기출문제 풀어줄 건데 진짜 풀리는구나를 내가 확실하게 확인시켜 줄 수 있어. 자, 그래서 확인시켜 줄게요. 25년 6월 거고요.
주제를 물어보는데 자, 쭉 봐봐. 아까 이 지문 존나 길지만 뭐라 그랬어? 여기 안에 다 읽을 필요 없다. 첫 문장부터 해석하지 말아라. 뭐 해라? 그냥 반드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 엑기스가 하나 있을 거다. 그 엑기스는 어디 있다? 연결어라는 장치 속에 숨어 있다. 그래서 잘 보면요. 이렇게 두 개의 연결어가 있어요. 얼소는 뭐냐면 나열이야. 여기서 지문을 쫙 잘랐을 때 이만큼의 얘기와 이만큼의 얘기가 같다란 뜻이야. 그러면은 내가 약간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정신적 지능이 낮은 친구가 아닌 이상 당연히 짧은 부분 읽고 푸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를 읽으려고 봤더니 역접이 있네.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한 번 더 자르면 앞부분보다는 뭐야? 뒷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지겠네? 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해볼게. 노트 테이킹은요. 좀 안 보이지 얘들아? 해석을 해볼게. 필기하는 것은요. 토론할 때 필기하는 것은 is not only manageable.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t is also 존나 중요합니다. 중요 표현이 바로 또 나왔지, 그치? 그럼 여기다 간단하게 써놔. 필기하는 것이 뭐 할 때? 토론 중에 필기하는 것이 존나 중요합니다. Note taking helps to keep you active and alert. 너 되게 능동적이고 되게 모든 걸 집중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준대요. Allows you to impose some organization on the discussion. 디스커션 동안에 뭔가 정리할 수 있는 걸 제안해 주고요. And it can prepare you to speak. 너 말할 준비도 시켜준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너무 중요해요. 이게 너무 긍정적인 영향이 되게 많아요 라고 하는 거야. 이 플러스 마이너스 기술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추상화 기술인데 중요해. 플러스 마이너스 파악하는 거, 분위기 파악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래, 분위기 파악하는 거. 자, 그럼 이 필기가 중요하다는 거, 토론 중 필기가 중요하다는 거를 여기서 고르면 돼. 하나 해석해봐. Reasons to standardize procedures for 뭐 아냐? 자, significance of note taking 중요합니다. 디스커션에서 참가할 때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너무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 다른 부분 이만큼 읽는 시간 동안 해석하고 정답 고르고 다음 부분 분석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수업 중에 가장 내가 말하는 기술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로 주제 문제에서 다 읽고 풀려고 하지 말아라. 70분의 시간 너무 소중해요. 너무 소중해. 다 읽고 풀면 45번까지 다 풀 수 없어. 이만큼 안 읽고 요만큼 읽고 풀리잖아. 실제로 25년 6월 건데, 최근 건데. 자, 아래 거 똑같이 한번 볼게요. But 말고 특이한 연결은 안 보여요. 그럼 여기 읽으면 돼. 잘라가지고 무조건 이 다음 읽어야지 하면 돼. The late 18th century, this began to change. Food became more than just a life necessity. 자, 음식이 그냥 생활의 필수품보다 그 이상이었다. 뭔가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 이상으로 간다 이러고 있지. 뭐 레스토랑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음식의 발전에 대한 얘기인가 봐. 뭐 흑백 요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음식의 발전이 개쩌나 봐. 그럼 여기서 또 뭐 고르면 돼? 요즘 음식이 단순한 뭐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발전을 뒤지게 하고 있다. 나오지. 단순한 필요를 넘어 음식 문화가 올라간다. 자,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주제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쓸데없이 다 읽고 막 하려 하지 마.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이 방금 말한 장치를 통해서 어디를 읽어야 될지를 파악했으면 그 문장 해석에 목숨 걸어야 돼. 다른 놈 해석하려다가 어중간한 쉬운 문장 찾아가지고 딴 거 해석하다가 정답 헷갈려서 못 골라. 그냥 해석될 때까지 넘어가세요 하는 사람들은 내가 과감히 얘기할게. 사자들이야. 중요한 문장 파악했으면 그 문장 해석에 사활을 걸어야 돼. 알겠죠? 자, 이번에는 25년도 9월 거예요. 3달 지나서 기출문제 유형도 볼게요. 올해 흐름을 잘 봐. 아까 6월 때에는 분명히 장치가 너무 분명하게 나왔지. 자, 근데 봐봐. 25년 9월에 똑같아. 똑같이 나와. 자, 보면 여기서 연결을 찾아야 되는데 but but 하나 나오고요. 여기 by contrast 이런 거 나오네. 컴마 사이에 있는 단어들은 원래 문장의 맨 앞에 있던 놈이에요. 그렇게 인식해줘야 연결을 찾을 수 있어. 대조적으로 라고 하는 놈이야. 자, 이 친구는 비교 친구긴 한데요. 거의 역접과 비슷한 친구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서 잘라 문장을. 이 문장을 자르면 앞에서 뭔가에 대한 얘기를 했겠지만 그거 말고 나는 그거와 대조되는 반대되는 놈이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지문인 거야. 자, 볼게. Life narratives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꾼들이 personal, 개인적인 기억들이요 아주 중요한 저장 창고래요. 자, 쓸데없이 다시 읽을 필요 없이 파악한 메모해놔라. 나의 개인 기억이 저장에 굉장히 좋은 창고고요. 어디에서? 그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They may have resources to other kind of source. 뭐 다른 것들도 있을 거고요. And their knowledge of a historic moment도 있을 건데 그러나 usefulness of such evidence for their story. 당연히 대명사의 개인 기억 얘기하는 거겠지. 이것은요. As which they employ that evidence support 뭐 이런 나오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문장은 지금 여기에서 뭔 얘기한 거야?
이야기꾼들한테 그 퍼스널 메모리들이 너무 중요하다. 사실 그 다음에 나온 다음 문장에 나온 편지, 여행기, 사진, 대화 다 개인 기억들이야. 그냥 얘는 뭐다? 개인 기억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글인 거야. 언제? 이야기할 때. 그럼 여기서도 개인 기억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거 뭐야? 그지? 뭐 패밀리 이런 개소리 보면 안 돼요. 당연히 influence such source types on quality of life narratives. 이거겠지, 그지? 잠깐만. 미안해 얘들아. 당연히 지금 어디 읽어야 돼? 개인 기억에 대한 얘기와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같이 묶어주고 똑같이 얘기하는 놈을 골라야 하니까 당연히 답은 퍼스널 메모리에 대한 얘기도 하고 스토리텔링 얘기도 하는 1번이 되겠지. 3번에서 내가 고르다 지금 이상한 게 뭐냐면은 라이프 내러티브랑 소스인데 중요한 이 퍼스널 메모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3번이 맞나 싶었는데 1번이에요. 답 1번입니다, 얘들아. 다음.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내용 뽑아가지고 그 단어들 들어가 있는 놈들 집중하면 되는 거야. 다음 24번. 여기서 연결을 쭉 보면요. 자 여기는 지금 연결어가 없어요. 연결어가 없어. 그럼 내가 아까 개념 설명해 줄 때 필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연결어가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두 갈씩 앞부분에 중요한 게 무조건 집중돼 있고 뒤로 갈수록 사족이야. 그냥 필요 없는 설명들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보자. 얘도 볼게. monasteries, 수도원들이 전부 다 뭐다? engine rooms.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하다. engine room 이거 비유적인 표현인데 뭐야? 중요하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표현이지. of middle age, 중세 시대에 제일 중요했대. at the height of activities, 영향력도 엄청 셌고요. 지적인 리더십도 제공했대요. 교회의 문명 정부의 혁신에 종교적인 거에 엄청난 역할을 기여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They did all this while apparently observing self-imposed isolation. 스스로 부여한 고립 속에서, 그지? 수행을 했습니다. 수도원들이 스스로 부여한 고립 속에서. 자, 그러면은 이만큼의 중요한 내용이 무조건 모여 있는 거야. 수도원은 어떤 애였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애였어. 중세시대에서.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 부과한 고립을 통해서 사회의 영향력이 엄청 컸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내가 파악한 정보 다야. 그럼 여기서 또 뭘 골라야 돼? 수도원의 능력이, 수도원의 어떤 힘이 셌다라는 놈을 고르면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언급하는 게 여기 지금 사회에 엄청나게 붙어있다라고 하는 게 사회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지금 여기 딱 그거야. detached from but attached society.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서 붙어있다. 사회로부터 스스로 고립되어 있지만 영향을 끼친다. 그 말을 그대로 하는 부위가 3번밖에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연결어가 없는 문장, 심지어 이거 3점짜리였고 실제로 9월달에 오답률이 되게 높은 문제였어. 근데 얘도 어떻게 개념을 통해서 그냥 다 읽으면 너무 어지럽거든. 갑자기 여기 아래에서는 누구 얘기하면 수도승 몽크 얘기를 해. 스님 사제들 신부들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주제가 몽크에 대한 건가? 오해할 수 있다고. 무조건 개념해가지고 내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에만 집중해야 돼. 해석 안 된다고 쭉쭉 넘어가 버리면 함정 빠져가지고 막 이상한 데서 답 찾고 있다고. 알겠지? 목숨 걸고 확실하게 중요한 부분을 자른 다음에 그 부분으로만 문제를 풀어야지 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다음 거는 10월 거야. 근데 봐봐, 지금 내가 6월 거랑 9월 거 풀었는데 흐름이 어때? 똑같지? 무조건 확실하게 모든 문제들이 다 어땠어? 읽어야 하는 문장들이 존재했어. 꼭 한두 문장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야, 반드시. 그래서 그 한두 문장을 찾기 위한 기술이 중요하고 그 기술은 바로 이 유형을 얼마나 이해하냐는 그 유형에 대한 개념에서 나오는 거야. 이 유형이 뭘 의도했는가. 자, 10월 거에서도 똑같이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25년 10월 거에서도. 자, 여기도 볼게. 연결어 쭉 찾아야 돼. 나열 같은 거 보이고요. 여기서도 한번 잘라야겠네. 그럼 end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잘리겠지, 그지? 자, 그 다음 여기 in other words, 이것도 똑같은 말 하겠다라고 하는 나열입니다. 똑같은 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열이야. 자, 그럼 이렇게 글이 두 번짜리니까 세 파트로 나뉘네. 근데 나열이니까 뭐야? 이만큼이 세 개가 지금 똑같이 ABC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내가 조금 현명한 새끼면, 내가 이번 시험에서 1, 2등급 노리는, 나 인서울 노리고 나 좀 영어 등급으로 최저 맞추겠다라고 하는 놈들이면 무조건 어떻게?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걸 읽어야지. 자, this identity is expected to be easily, 자,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 된대요. Those visitors or to use currently favor them in urban design. 최근에 어떤 디자인과 맞아야 되고요. To be legible, 어때야 돼요?
알아볼 수 있어야 되네. 알아보기 쉬워야 된대. 알아보기 쉬워야 되고요. 뭐 places whose identity seems inaccessible, confusing, 그지? 접근이 안 되고 confusing, 혼란스러우면은 어떻게 된대? 그러면은 do not present themselves as destinations. 뭔가 목적지나 눈에 띌 수 없대. 그러니까 봐봐. identification, urban design, 이 디자인들이 얘기하는 거네. 디자인들, 그지? 디자인들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알아보기 쉬워야 한다는 놈이 여기에도 이만큼 늘려 쓴 거고 여기도 이만큼 늘려 쓴 거야. 얘 혼자 이렇게 컴팩트하게 딱 압축해서 잘해준 거야. 그럼 이 내용 그대로 보기에서 골라야지 하면 돼. 누가 접근하기 쉽고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깔끔해야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놈일까? 중요합니다. 뭐가? 보여주는 게 뭐를? 분명한 아이덴티티, clear. 알아보기 쉽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 한 단어로 합치면 clear라는 거 정도는 센스지 얘들아. 그래서 1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원래 속어법에 대한 것도 영상을 따로 찍고 싶었는데 얘들아 영어 모의고사 속어법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다라고 지금 선생님 레벨처럼 여러분들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다라고 한 번에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개소리하는 놈들도 지워야 돼. 전통적인 놈들, 뭐 섞으라는 놈들, 세계화 애들 나머지 다 지워버리면 돼. 시리즘 시민의 참여 하나씩 개소리가 다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헛소리하는 놈들 지우면서 얘밖에 없네라고 남기는 속어법이 실제로 되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파악을 했더라도 이 얘기를 언급하는 보기가 1번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됩니다. 24번 똑같습니다. 볼게요. but 나오네요. and 자 이만큼 자를게요. 근데 여기서는 한 번 더 봐야겠지. but 다음이 중요하니까 이만큼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내용과 이만큼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내용이 또 같아. 우리가 현명하면 어디? 무조건 요만큼 짧은데 읽는다. 사회학자들이랑 인류학자들이 have observed that the human society's property, 소유권, 이거 사유재산권이야 아마. 사유권에 대한 얘기, 소유권에 대한 얘기가 only about 물건에 대한 게 아닙니다. about people, 사람에 대한 겁니다. 자, 소유권은 뭐에 대한 거라고요? 소유권은 무조건 사람에 대한 거라고요. 사물이 아니라고요. 한 번 더 설명. more specifically, 더 확실하게 하면요. property right, 사유권은요. relationship between a person and an object. 사람과 사물의 사이가 소유권이 아니래요. 그것은 합의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합의입니다. 물건에 대한. 그럼 이 소유권은 바로 뭐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합의를 바로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정답에서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Understanding it as a social, 사회적 합의로 뭘 이해하는 겁니까? 재산을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주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봐봐.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렇게 지금 벼락치기 영상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냥 너무 무책임하게 그냥 읽으면 되고 느낌대로 풀라 그러고 안 읽히면 넘어가라 그러는데 얼마나 화나겠어. 자, 10월 거, 6월 거, 9월 거 전부 다 어때? 다 보여줄게 내가 하나씩. 한두 문장으로 풀리는 애들밖에 없었어 얘들아. 한두 문장으로 풀리는 애들, 9월 것도 그렇고 다 여기서 절반 이상 안 읽고 푸는 놈들이 똑똑하고 시간도 아끼는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뭐까지 한 파트로 여기가 진짜 얘들아 여기가 있겠어요 이제부터. 내가 요 21번까지 묶어놨어. 21번까지. 자, 존나 중요한 거야. 21번. 빈칸 함의 추론이고 3점이 많은 문제인데요. 얘도 정말 중요해. 알겠지? 정말 중요해. 얘는 똑같이 아까 방금 풀었던 것대로 풀면 돼. 똑같이 아까 풀었던 거 풀면 돼. 어떻게 푸냐면 이거 여기에 갇혀있지 마세요. 그냥 자, 우리 일주일 남은 애들 지금 급하게 준비해야 되니까 The boost is grounded in fiction. 뭐 허구 속에서 기반한 부스트인데 이거 해석하지 마세요. 알겠지? 함의 추론 문제는 여기에 갇혀있으면 절대 못 풀어. 그냥 이거 한 문장 없다 생각하고 여기에서 주제 찾기 하면은 풀립니다. 우리 방금 풀었던 거랑 똑같은 개념 써서 똑같이 풀 거야. 다른 유형이라고 생각하지 마. 자, 여기서도 어디를 볼 거냐면요. 연결어를 그냥 편하게 찾아볼게요. 여기도 연결어가 없어. 연결어 없으면 어떻게 해라? 무조건 두 갈씩. 이 앞에 한두 문장. 여기 뭐 세 문장, 여기까지 세 문장이네. 여기까지 읽고 그냥 풀어야지 하는 거야. 왜? 연결어라는 장치가 없으면 영어는 원칙적으로 중요한 내용부터 써야 되거든. 그 inverted pyramid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영어 지문은 이런 구조야. 제일 중요한 정보를 앞에다가 뽑아내. 자, basing your self-worth on climbing performance. 능력에 대한 것들은요. 능력에 대한 어떤 self-worth, 자존감은요. at the whim of external factors. 외적인 요인에서 기반하는데요. The factors may be random and mixed. 근데 이것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대. 비교는요. 허구입니다.
자, 너 우위를 가지는 것들은 전부 다 뭐 때문이야? 외적인 요소 때문인데 그 외적 요소는 전부 다 뭐다? 오해에서 기반한다. 비교에서 기반하는 전부 다 오해다. 즉, 너가 가지고 있는 우위는 전부 다 구라야. 네가 오해한 거야 라고 말하는 글인 거야, 그냥. 여기서 뭐 해야 돼? 너의 우위? 그거 오해야. 오해야. 네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오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네. 믿을만하지 않아. 뭐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프라이드, 자신감이 믿을만하지 않다. 이거밖에 없네. 얘들아, 이거 3번 맞아? 이렇게 푸는 거야, 얘들아. 이것도 한두 번 다 쳐 읽고, 빈칸 여기니까 빈칸 가까운 데부터 읽어야지. 이런 새끼들은 다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똑같이 주제만 골라야지 하는 거지. 자, 6월 이렇게 풀었지? 올해 6월 거야. 9월 것도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 똑같이 이 빈칸에 들어가 있는 문장을 샥 이렇게 좀 길긴 하지만 자, 없앱니다. 다 없애고요. 이 지문은 이렇게 짧은 애였어 원래 이렇게라고 생각해요. 다 없앤 다음에 자, 어디 읽어야 되냐면 this relationship 여기 있네. 얼도도 되게 유명한 누구예요? 역접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얘도 엄청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요만큼만 읽으면은 이만큼만 내가 해석을 할 수 있으면은 무조건 문제를 푸는 거야. 생각해봐. 그럼 너네 같으면 문제 풀 때 이만큼 편하게 읽으면서 존나 어렵고 비유적으로 한 문제 이거 뭔 말이야 하면서 고생할래? 이 두 줄에 목숨 걸고 정답 쉽게 풀래? 당연히 후자겠지. 자, red and violet fall at the opposite ends of continuum of visible frequencies of electromagnetic energy. 그러니까 이거 뭐 그거지. 자외선이랑 적외선이랑 그 스펙트럼에서 양 끝에 있는 애들이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we see them as perceptually similar. 야, 정반대에 있는 건데 얘네를 우리가 비슷하게 본대.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완전 서로 다른 놈을요 우리는 비슷하게 본다고요. 이게 이 글의 주제야. 그럼 여기서 뭐 그러면 돼? 완전 다른 놈들을 비슷하게 보아요. 그게 이 글의 주제인 거야. 그냥 그게 이 글의 주제인 거야. 해석하면요 뭐 다른 보기들 비교를 내 선생님이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유형의 문제를 내가 처음 말해준 개념에 다 적용시킬 수 있잖아. 자, 여기서도 이네 Richard note named same 똑같아. 그러나 different pitch 다른 놈들이야. 다른 놈들을 똑같이 본다? 얘지. 얘지. 그지? 그냥 이 5개 보기 중에서 애초에 다른 놈들을 비슷하게 봐요라고 얘기하는 놈이 얘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파악한 건 이 내용밖에 없는데 당연히 얘 골라야지. 딴 데 고르잖아. 얘들아, 너네들이 정신 놓고 그냥 뇌 빼고 읽으면서 문제 풀다가 헷갈리는 경우가 뭐냐면 이쯤에 등장한 내용이 한 여기쯤에 보기 하나 더 등장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 근데 얘들아, 그럼 안 돼. 중요하지 않은 세부 내용 읽다가 틀리는 거야. 그게 중요한 내용만 고르는 기술이 필요하다. 딱 쪽지게처럼 뽑는 거. 다음. 그치, 이렇게 딱 중요한 것만 뽑는 게 리얼 쪽집게 강의지, 그치 얘들아? 자, 여기도 봐봐. I'm a general, my soldiers are the keys. 난 장군, 내 꼬붕들이 열쇠. 이런 문장 해석하고 의미 파악하려고 하질 마세요, 제발. 어차피 간접적이고 그냥 없어도 돼. 나머지에서 주제 고를게요. instead. 여기 끝났다 이제. 얘들아, 근데 이거 이 선생님 막 그러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거 나 진짜 억울한 게 내 수업들은 졸업생들이나 내 올해 고3들 수업 들으면 진짜 내가 3월 달에 얘기하는 연결어들로만 문제가 나와. 진짜로 얘들아. 내가 지금 지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5년째 강의하고 있는 이 연결어 개념이 5년 내내 수능에서 나와. 5년 내내. 알겠지? 이거 내가 지어내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조금 그렇게 오해할까 봐 억울하긴 한데. 자, 봐봐. instead 역접이라서 뒤가 중요해요. 대부분의 행동 계획들은요 made at a higher level. 더 높은 수준입니다. 어떤 행동이 있으면 그 더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이게 뭔 말이냐? We want to taste the coffee in our arm, hand. 야, 커피를 먹고 싶잖아? 그러면은 손만 쓰는 게 아니라 뭐야? 팔, 손, 입까지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A라는 행동을 위해서는 더 높은 단계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다 필요하다 얘기하는 거야. 자, 얘들아, 머릿속으로 이해했지? 하나의 행동을 위해서 더 높은 상위의 애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냥 그거 고르면 돼. 하나의 행동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자, 해석을 살짝 해보면요. Physical action occurs automatically independent of person deliberate intention. Statistics captured only produced by tremendous amount of particles when more schizophrenic they are actually being commented. 그대로 나오네. 뭔가가 등장할 때 actually being commented by high level. 더 높은 단계에서. 얘들아, 그대로 나왔지, 그치? 너네들이 중간에 읽은 실제로 너네들이 그냥 내빼놓고 풀었다면 지나쳤을 수도 있는 그 문장이 그대로 정답으로 나온 거야. 알겠지? 난 요거 이 하미추론의 3점짜리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갑자기 소리 지르고 흥분하는 동네 영어 강사 강의 보고 요거 하나만 읽고 풀었는데 맞게 되는 거야 수능에서.
여기서 시간 아껴가지고 빈칸도 맞고 듣기도 여유 있게 해도 괜찮고 다 풀리는 거야. 하나하나 문제가 여러분들의 점수로 바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주제 문제 했잖아. 오늘이 선생님이 영상 1번으로 1회차로 찍은 거거든? 그래서 진짜 나는 내 영상을 보고 실질적으로 애들이 점수를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렇게 1회차를 찍었고요. 내일 요거, 그 다음 요거, 그 다음 요거, 마지막으로 찍기법. 벼락치기 찍기법 해가지고 5 해가지고 딱 일주일만 연습해도 여러분들의 영어 점수를 앞자리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영상들 준비해 올게요. 도움이 됐으면요 꼭 댓글도 괜찮고 어떻게든 난 그냥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엄청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 진짜 내가 매년 나도 수능을 보면서 연습하는 것들이거든. 자, 그래서 꼭 연습해보고 시험 점수 오르길 바랄게요.